네,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15종의 채권 전형 계약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시험 봅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자, 매매는 이제 일단 우리 매매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 목적이 이제 또 권리 의무를 목적이라 그래요. 쌍무 계약이니까 이제 의무만 깨워주면 돼요. 자, 이 집을 1억에 판다고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면 물건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죠. 매도인 또는 매도자라고도 하고 매수인. 자, 그러면 매도인은 이 재산 준다 그랬잖아요. 의무를 재산권 이전 의무. 이건 암기를 해버려야 되죠. 이걸 또 목적이라고 해요. 재산권 이전 목적. 목적이 바로 권리 의무니까. 그 다음에 어른 돈 준다 그랬죠. 대금 지급 의무.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서로 합치되면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1. 매매 의무 다 정리했죠? 자, 1의 갑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뭘 준다 그랬어요?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재산권은 뭐 종류가 뭐 소유권 팔았다면 소유권, 지상권 팔았다면 지상권, 전세권 팔았다면 전세권 이런 거 이전해주고, 상대방 매수인은 대금 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번에 법적 성질은 쌍유 낙불 계약이겠죠. 1번 2번 묶으면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 순서대로 암기하기 편해요. 쌍유 낙불 계약이다. 그래서 3번 4번 묶으면 재산권 이전이 목적이고 대금 지급이 목적입니다. 맨 밑에 재산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항상 채권 공부할 때는 이행기까지 이행하면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또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 장래 만들어질 물건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 가죠. 4번이 대금 지급이 목적입니다. 반대급부는 뭐에 한한다? 금전 반대로 주는 걸 반대급부라 그래. 반대급부는 돈에 한한다는 것이 교환과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5번 현실 매매도 목적물 대금이 상호 동시에 주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아니라 매매의 일종입니다. 현실 매매도 매매다. 교환이 아닙니다. 다음 2절에 매매의 성립은 결국 요 두 개 합치죠? 요 두 개 합치면 되면 돼요. 1의 나오네요.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그 두 가지 점에만 합치하면 매매가 성립합니다. 자, 부수적인 사항들 줄거져 있죠. 이런 것은 합치 안 해도 돼요. 뭐 계약 비용, 채무 이행 시기, 변제 장소 등은 합치가 없어도 이미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음 2번에 그 성립 시기에서 그 언더라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1월 1일 날 딱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1월 사후에라도 사후가 이행기까지입니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겁니다. 예컨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계약 하는 날은 아직 안 지어져 있죠? 1201호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성립합니다. 다음 준비 단계 가볼까요? 매매 예약으로 가보죠. 예약. 자, 매매 계약이 오늘 본 계약이고 예약은 미리 체결. 이것도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채권 계약 같은 말은 채권에 반대는 의무 부담 계약이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바로 채권 계약. 예약을 하면 나중에 요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예약. 갑과 을이 이 집을 나중에 팔고 사겠다고 매매 예약만 한 거죠. 자, 예약만 했으니까 아직 본등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본등기를 못 하니 거의 가등기하고 묶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예약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종류가 4개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뭐로 추정한다고요? 일방. 한쪽에만 권리, 본계약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럼 그 관련 조문은 564조. 매매 일방 예약. 자, 그러면 이 을이 대개 매수인 될 사람이 이제 예약 완결권을 가져요. 예약 완결권.
이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항변권입니다. 형성권. 대개 이제 가등기를 하죠. 예약 완결권. 가등기. 소유자 갑이 을에게 이제 매매 예약을 하면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본등기를 못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인은 매매 예약이 되겠고. 근데 가등기권자 을. 그럼 가등기는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 이 건물 팔아먹어도 되죠? 병에게. 제3자에게 팔면 여기다가 3 소유자 병. 그럼 병이 이제 소유자란 말이에요. 나중에 을이 예약 완결권 행사하죠? 예약 완결한다. 그러면 매매, 본 매매가 체결되면 요 이순위를 그대로 사용하죠? 여기다가 이 소유자 을 이렇게 하고 나면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가보죠. 564조 제1항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바로 예약 완결권자입니다. 예약 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한 때는 본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즉 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예약자 이퀄 예약 의무자 갑은 최고하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 완결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에 확답해 달라고 상대방 같은 말 뭐라 그랬죠? 예약 완결권자에게 최고 독촉할 수 있다. 제2항 예약 의무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즉 상당한 기간 내에 확실한 답을 도달받지 못한 때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상실한다. 밑에 개념 잘 기억합니다. 예약도 채권 계약이에요. 예약이라면 나중에 본 계약에 대응 반대되는 개념으로 당사자의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채권 계약 이퀄 의무 부담 계약입니다. 다음 3번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1.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의무자의 수입니다.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자가 1명이면 편무, 둘 다면 쌍무. 2번 일방은 권리자가 1명이면 일방예약, 2명이면 쌍방예약. 요 4개 중에서 우리 민법은 다음 장 넘어갑니다. 뭐로 추정한다고? 일방예약 추정만 해오면 돼. 4개 다 외우지 말고 헷갈리니까 뭐로 추정하고 있다?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매매 예약을 했다 그러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만 기억하세요. 머리 아프게 4개 다 외워가지고 그 4개 중에 뭔가 추정 이러면 안 돼요. 제발 1개만 하면 1개만 해. 너무 많이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꼭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많이 해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고. 4번에 예약 완결권 갑니다. 예약 완결 무슨 권이라고? 형성권은 대개 가등기와 결합해서 출제한다 그랬어요. 의의는 예약상 권리자, 을이 상대방 의무자에게 매매 완결의사 표시할 수 있는 형성권을 예약 완결권이라 그래요. 이번 성질에서 1.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가등기 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나중에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하면 나중에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본등기 할 때 이거 시험 많이 나온다. 본등기 할 때는 갑이 본등기 의무자입니다. 갑이 본등기 의무자지. 직권 말소당 병이 아니에요. 팔아먹었다 그러면 양도인이 의무자지. 양수인이 의무자가 아니다. 양도 한번 읽어보자. 판례는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된 이후에 을 앞으로 을에게 목적 부동산이 제3자 병에게 양도된 경우에 완결권을 행사한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 부동산의 양수인 병이 아닌 양도인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요 판례를 많이 내요. 양도인 갑이 본등기 의무자지 양수인 병이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다음 3번에 예약 완결권도 권리니까 당연히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에서는 요 예약 완결권이 양도되면 가등기에 할 수 있죠. 가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등기는
부기 등기합니다. 3번에 효과가입니다. 예약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가 성립했어요. 매매가 성립하니까 갑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등기 안 해주면 소송하면 되는 거고. 4번의 존속기간은 기간을 정하면 약정기간에 따릅니다. 기간 안 정하면 형성권이 몇 년이죠? 10년. 맨 밑에 예약완결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가보죠. 다음 계약금 계약은 중요 표시하고요. 계약금은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자, 계약금 계약. 자, 계약금은 대표적인 요물계약이고 요물계약이고 종속된 종된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입니다. 자, 계약금도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직은 이제 설명을 이제 처음 하는 건데, 모든 계약금은 계약 체결 증거금, 정약금이죠. 계약 체결 증거금이요. 증거. 모든 계약금의 가장 기초죠. 증거.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주고받은 돈으로 추정되죠. 이게 바로 약정해제권. 아까 법정해제권하고 다르죠? 약정해제권 유보, 보유로 추정하죠. 뭐 필요 없죠? 이거는 최고 필요 없고 손배 문제 발생 안 한다. 그 다음에 위약금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사용하는 돈, 위약금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특약을 해야 위약금의 효력이 발생해요. 자,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갑이 계약을 위반하면 을이 어떻게 한다? 또는 을이 위약하면 갑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위약금 특약, 우리는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한다. 그 다음에 위약벌이 있습니다. 위약벌로 추정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해요. 이 손해배상액은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1,000만 원 주면서 요거는 손해배상액이다. 그러면 미리 액수를 딱 정해기니까 추가적 손배 청구는 못한다는 거죠. 추가 손배 청구를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위약벌은 벌칙으로 몰수하는 돈이죠. 몰수금이니까 요거는 추가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조심할 게 계약금을 주면서 위약금 특약까지 하면 요 두 가지가 추정되는 거죠. 계약금을 주면서 위약금 특약까지 하면 손해배상액 예정하고 해약금 두 개가 추정이 됩니다. 이걸 갖다 특약을 안 하면 요것만 추정되고, 해약금은 계약 해지한다는 거죠. 자, 조문 갑니다. 565조 제목이 뭐예요? 해약금 추정입니다. 자, 제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전금 등등 명칭은 따르지 않아 명목으로 상대방 줄거세요. 교부한 때는 교부해야 되니까 요물계약입니다. 낙성이 아니에요. 내일 줄게 알았다, 내일 받을게 그러면 계약금이 예약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통장에 돈이 꽂혀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의 규정이죠.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 일방이 줄고 나가죠. 뭐 할 때까지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줄이면 이행 착수 전까지. 교부자 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심표 받은 사람 수령자 갑은 2배 2천만 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제2항 551조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규정은 계약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1의는 계약금이라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를 상대방이 교부하는 금전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그 계약금의 종류가 3개 나오죠. 일기역 정약금, 증거금이고, 니은 위약 계약금을 위약금이라 위약금. 위약금은 적으세요. 뭘로 추정한다고 우리 민법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애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 애정으로 추정됩니다. 자, 해약금 우리 민법의 추정이죠. 먼저 이번 성질 내려와서 요물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기억해야 돼요.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간다. 맨 위에 3번은 위약금은 특약을 해야 위약금이 됩니다. 특약.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이 돼요. 자, 첫 번째 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고 약속한 금을 위약금이라고 그래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위약금이라 그럽니다. 자, 위약금은 두 번째 줄, 자, 다운표 위자 앞에 66 적어 66 다운표. 위약금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 갑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수령한 자에게 몰수하고 심표. 계약금을 수령한 자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액을 상환한다. 99라는 형태로 되게 적게 됩니다.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 위약금. 자, 그러면 이제 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저 굵은 건 중요하잖아요. 위약금으로 추정한다. 위약금 특약을 하면 자, 요 두 개 중에서 뭘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액 애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 애정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4번 해약금이죠. 해약금.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다운표 나오죠. 굵은 거. 매매대금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에 불이반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손해배상액이 고 되어 있는 계약이기에 계약금이 지급되면 계약금 일단 뭐로 추정하고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엔더 위약금 특약도 했으니까 손해배상액 애정의 성질도 겸한다. 두 개가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판례학습 갑니다. 판례학습 보세요. 요 개념을 잘 기억해. 판례학습.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줄거져 있죠. 자, 당사자 일방이 위약이라는 글자 나왔죠.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위약금 특약했죠. 그럼 두 가지 뭐뭐가 추정된다고? 일단 해약금 추정이 되고 엔더 뭐도 추정돼? 손해배상액 애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 애정으로 추정된다. 성질을 갖는다. 손해배상액 애정에다가 줄거세요. 추가적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1,000만으로 나가 떨어져라. 2,000, 3,000 추가적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게 위약금 특약하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딱 정한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 자, 해약금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민법은 요 세 가지 중에서 일단 계약금을 좀 뭘로 추정한다고? 해약금으로 추정돼. 여기다가 위약금 특약을 하면 손해배상액하고 두 가지가 추정된다는 거예요. 이 특약이 없다면 요것만 추정되는 거예요. 맨 밑에 해약금 추정이죠. 당사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거야. 다른 약정, 즉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는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두 가지가 추정된다 그랬죠. 자, 오른쪽 이 해제권하면 약정하죠. 약정해제권입니다. 약정해제권. 자,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일방이 뭐 할 때까지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두 배를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학습에도 굵은 거 이행 착수 개념 잘 기억해야 돼요. 이행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정도로 줄여나간다. 채무의 이행액의 일부를 하거나 줄여서 일부 이행하거나 일부 이행이 바로 중도금 지급입니다. 일부 이행 이퀄 중도금 지급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지행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잘라주고. 이행 착수 후에는 이제 해제 못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오죠. 두 번째 줄 다만 다음 계약금에 의한 해제 의사 표시한 때 계약금 2천만 원 2배 100을 제공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2배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음 제의로 갑니다. 3번 해제의 효과.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행 착수 전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행 착수 전이니까 해제의 효과가 자, 법정 해제와 차이점 두 가지죠. 두 번째 줄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줄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 계약이라는 약정 해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밑에 그 확인학습 문제 한번 봅니다. 확인학습 문제에서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나 계약금에서 옳은 것. 1.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됐다는 것은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정 해제권 유보됐죠. 나중에 잔대금 지급 안 하면 채무불이행으로 법정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심표 나중에 채무불이행 예컨대 잔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할 수도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죠. 계약금 계약을 해도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법정 해제할 수는 있다. 2번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줄거보죠. 뭘 줬나요? 중도금 지급 후는 둘 다 해제 못하겠네요. 지급 후 이행 착수했으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3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해제했죠. 손배 문제 발생 안 하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은 뭘 이유로 해제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4번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은 이건 임의 규정이네요. 배제 특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채고 줄거세요.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 대금 지급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후에도 이행 착수가 아니므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가 있다. 요 판례를 많이 냅니다. 중도금 지급이 아니라 그냥 돈 달라고 소송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해제할 수가 있다. 자주 나오는 판례죠. 다음 오른쪽 4번 갑니다. 매매계약 비용 부담. 자, 1번 매매계약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쌍방이 균분 부담하게 됩니다. 균분 부담. 다음에 2번 자, 그 얘들 나오죠. 목적 토지 청량비, 평가비, 계약서 작성비, 중개업자의 보수 이런 것은 계약 비용이죠. 그러나 뒤에 등기비용은 등기비용 계약비용이 아니고 채무 이행비용이에요. 이행비용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계약비용이 아니고 매수인이 부담해야 돼.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자, 세3절이 매매, 본매매 효력 1. 매도인은 무슨 의무죠? 재산권 이전 의무에 땡땡 적어요. 땡땡해서 완전 이전 의무 이렇게 하죠. 완전 이전입니다. 완전 이전. 맨 밑에 동그라미 디귿. 타인의 재산권을 매도하면 이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가죠. 자, 동그라미 3번 그 과실 부분 잘 기억해야 돼. 과실. 동그라미 3.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 생긴 과실은 누구한테 속하죠?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다 지급해서 완납한 이후에는 과실이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요? 매수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완납 이후에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동시행이죠. 매도인의 의무가 뭐예요?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다음 2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요. 중요 표시가 가장 어려워요. 자, 일단 오늘 멍 때린다 해서 거기 잡으시니까 멍 때리자라고 적어놓으세요. 수긍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되면 쉬워져요. 문제풀이 가면. 자, 땡땡 저 일단 법정 무과실 책임. 무슨 책임이요?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이니까 무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죠. 가중 책임입니다. 원래 민법에서는 뭐가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야. 이거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니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과실 없는 사람한테도 책임을 지우느냐 이거. 민법에서 책임 그러면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자, 일단 의 보세요. 의는 매도인의 의무인데 매도인은 자, 이 집을 1억에 팔았다고 하죠.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의 특징은 대가를 받는단 말이야. 어른 1억을 다 줬어요. 깨끗한 1억으로. 자기 없으면 한 장 딱 줬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유상관계는 서로 대등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한 매도인의 이행을 해줘야 되죠. 완전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1억의 상당을 이행해야 되는데 비가 줄줄줄줄 새는 하자 있는 이행을 했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나쁜 사람이니까 너가 책임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지라. 물건에 하자가 있든지 또는 물건이 불안전했을 때. 자, 그게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자, 여기 갑니다. 매매 목적인 재산권의 권리의 하자가 있어. 이로 말미암아 재산권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이행불능이죠. 또는 재산권의 물건의 하자나 불안전함이 있을 때 매도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그 성질에서 1번 법정 책임 이 뭐가 묶으세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3번에 줄거든요. 하자 존재 시점. 그러면 언제 하자가 존재하느냐 이거죠. 자, 판례는 매매 목적을 하자가 존재하는 여부는 판단이 항상 계약 성립시입니다. 체결시 1월 1일 계약 성립시 기준으로 한다. 계약 성립시의 하자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1월 1일 날. 자, 그럼 일단 오른쪽 박스 와보세요. 박스가 자, 그러면 담보 책임 원인을 일단 권리 담보 책임에 전부 타인의 권리 1번이야. 1. 전부 타인의 권리 전자의 동그라미쳐. 박스 2. 일부 타인의 권리 1.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3. 다음 장 넘기보세요. 수량 부족 멸실. 그 다음 용익적 권리의 제한을 용익적을 지우고 제한물건에 적어. 제한물건 4. 전세권 저당권 행사한 제한 이거 5. 자,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적습니다. 일단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도인 첫째, 매도인에게 권리가 잘못됐을 때 권리 담보 책임 하고 이번에 이제 물건 하자를 그냥 줄여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물건 하자 담보 책임. 이건 좀 쉬워요. 이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권리가 잘못된 건 이제 5개입니다. 1번이 전부 타인의 권리. 2번이 일부 타인의 권리. 가장 출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3번입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4번이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그 다음 5번이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 저전 행사. 자, 머리 글자를 따서 일단 전일수 제저 이렇게 갑니다. 전일수 제저. 어떻게 온다고요? 전일수 제저 일단. 자,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몇 개 이게? 5개잖아. 요걸 뭐라 그러죠? 충지. 이렇게 딱 보세요. 3번, 4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실로 딱, 지금, 오늘 하루 계속 이렇게 다니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오늘 그렇게 하고 손 씁니다. 왜 3번, 4번 이렇게 해서 3번, 4번은 선의 매수인에게만 권리를 주고 있어요. 자, 전일수 제저.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저전 행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에게는 이제 권리를 2개 내지 3개를 주고 있는데, 자,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해배상하고, 그리고 해제죠. 자, 해제에서도 일부 해제는 대금을 깎아달라는 거죠. 대금 감액 청구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대금 감액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 자, 그래서 이제 전일수 제저 이렇게 따내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전일수 제저. 그렇게 전부, 이게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 이거는 전부 남의 물건을 팔았다는 거야. 일부 남의 물건. 이거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저당권, 전세권 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잠깐 보세요. 그 1번에 전부 타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 악이란 말이 나오죠. 선의는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고, 악의는 알고 있는 거. 그러면 거기서 자,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의만 인정하죠. 자, 일단 먼저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배권 이렇게 갑니다. 자,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일단 손해배상은 시옷이잖아요, 그죠? 선의인 때만 그 인정합니다. 손해배상. 선의인 때만. 선의인 때만. 5번은 이제 선악 다 따지죠. 자, 일단 1번도 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선의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돼요. 악의는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근데 조심하게 제가 이제 악의 속에는 선의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해제는 악의도 할 수 있어요. 악의, 선의 다 할 수 있어요. 해제. 1번 애울 때 전부 해제권은 악의도 선의도 다 해제권이 인정돼요. 일단 그렇게 애워놓고 나중에 얘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애울 때는. 전해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 감액 청구권. 대금 감액. 깎아달라는 일부 해제. 일부의 대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선의만 가능해요. 그 다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요거는 다 선의만 가정해요.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다음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은 자, 선의만 해제하고 손해배상. 5번은 선악불문하고 해제, 손해배상 또는 선택해서 선택해서 뭐냐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가 변상. 저당 517조.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해제 손해배상. 출제액 상한채권권 또는 출제액 상한채권권. 출제액 상한채권권. 애울 때는 일단 이렇게 오세요. 3번, 4번이 많이 나오니까 3번은 선의만, 선의일 때만 대해손, 큰 손해 이렇게 오세요. 이 마디가 세 마디죠, 그죠? 대손해, 큰 손해, 대해손. 그 다음 4번은 해손, 손해. 그 다음 악의일 때도 할 수 있는 게, 악의일 때도 할 수 있는 게 5개예요. 자,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금 감액 청구. 무조건 일부가 들어가야 대금, 일부 해제입니다. 대금을 깎아달라는 거야. 1억인데 8천만 원 깎는다. 대금 감액 청구권이죠. 일부란 말이 들어가죠. 여기도 일부가 들어가잖아. 대금 감액 청구권. 이거는 선일 때만. 그리고 여기는 해제, 손해배상 또는입니다. 선택 또는 다른 걸 바꿔 출제액 상한 대신 갚아줬을 때 출제액 상한 청구권. 악의도 할 수 있는 게 요 3개하고 4개하고 5개죠, 그죠? 자, 그럼 애우는 방법은 대금 감액 청구권은 2번하고 3번이 있어요.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만 있어요. 대금 감액은 차이는 여기는 자, 일부가 남의 거는 알아도 할 수 있고 여기는 모르는 경우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제는 계약 목적 달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달성 불가능할 때 해제입니다. 해제. 악의도 할 수 있는 게 1번하고 5번이네.
그다음 손해배상은 대금 1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하자가 큰 경우는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인데 하자가 경미하면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돼요. 자,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적어놓고 보죠. 전부 타인의 권리 해손, 일부 타인의 권리 대해손, 수량부적 일부멸시도 대해손, 제한물권의 제한도 해손, 저전행사도 해손 또는 출제액 상환 청구인데, 자, 그럼 일단 3번, 4번을 많이 출제해요. 3번은 선의일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선의, 악의일 때는 아무것도 없다. 뭐죠?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배권. 제한물권의 제한은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우리가 해제하고 손해배상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법정 해제하면 당연히 말 수도 있어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선악 따지지 않아. 왜?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거는 무과실의 경우도 하니까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라는 거야. 일단 먼저 올 때 손해배상은 시옷이니까 악의 얘기는 없다고 생각하면 선이만 할 수 있다. 근데 이 막내만 악의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일단 머리를 좀 따야 된다. 어떻게 딴다? 전일수 제저. 독수리 오형제를 생각하면 돼. 제일 큰형, 둘째, 셋째, 넷째, 막내. 막내는 불쌍하니까 선악 불문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악의도 해제하고 손해배상 또는 다른 걸로 대신 갚아주는 거 출제액 상환 청구입니다. 자, 제일 큰형은 악의일지라도 해제하고, 둘째 형은 악의일 때는 대금 감액만 청구하고, 셋째, 넷째는 악의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일 때만 대해손, 선일 때만 해손. 자,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제척기간이 짧아요. 자, 제척기간은 권리행사기간입니다. 권리행사기간. 제척기간 없는 게 1번하고 5번은 없어요. 1번하고 5번은 권리행사기간이 없습니다. 1번하고 5번은 제척기간 없고 2번, 3번, 4번은 1년입니다. 자, 1년인데 조심할 게 선의인 때는 아직 하자를 모르니까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악의인 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죠. 알고 있으니까 계약한 날로 1년. 자, 우리 교재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좀 그리세요. 그려놓고 하나씩 대입 한번 해보죠. 자, 495페이지 와보세요. 자, 491번에 맨 위에 권리담보지 1. 권리가 타인의 이긴 전부 타인의 권리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부 타인의 권리. 1번 가죠. 자, 요 땅을 A가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이 자기 땅이 아닌데 팔았어요. 매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도인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1월 1일 날.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를 전제로 합니다. 유효. 그러면 이제 만약에 2월 1일까지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럼 갑은 이 땅을 사가지고 2월 1일까지 이전넣기 해주면 돼요. 그런데 2월 1일까지 이 사람이 안 팔라 그러니까 이행이 불가능해졌죠. 그랬을 때 갑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진다? 을이 이 땅이 남의 땅인 걸 1월 1일 날 알고 있었다. 알았더라도 뭐 할 수 있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자, 계약을 해지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중도금 줬다면 아까 해지하면 이 중도금 원상회복 해줘야죠. 받았으니 이자 받아내오죠. 해지. 그 다음에 선이라면 뭐까지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면 다 할 수 있죠?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이게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게 1번 담보책임. 보자. 1. 권리가 전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자, 갑니다. 동그라미 기억.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때는 매도인 갑은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항상 이행 불능당시입니다. 불능당시 시가 표준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고 동일한 경제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게 이행이익배상. 니은에서 내용 다 외워야 된다. 매수인이 선의인 때는 두 개 다 하죠. 해제도 하고 손배 청구한다. 악의인 때는 뭐만 할 수 있다? 해제권만 있다. 머리 글자 땁니다. 자,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그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없을 때는 악의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고, 선이라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일단 그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아직까지 잘 암기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2번 내봅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일부입니다. 자, 일부. 똑같아요. 이 땅을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알고 보니까 요만큼이 남의 땅이야. 일부 A 땅이죠. 그럼 갑은 요만큼은 이행이 가능하죠. 근데 이것도 사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A가 안 팔라 그래. 그럼 일부 불능이 됐죠. 일부 이행 불능되면 이때 을이 요 일부가 남의 땅을 알았을지라도 만약 1억에 샀다고 하죠. 1억에. 근데 요게 만약에 100평이다. 근데 요게 90평이고 이게 10평이야. 그러면 얼마 깎으면 되겠어요? 1000만 원 깎으면 되겠죠? 그럼 을이 이제 선악불문하고 을이 갑한테 1억 9천만으로 깎자. 대금 감액 청구한다는 거죠. 근데 선이라면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일부 타인의 권리 2번 보세요. 얘가 나오는 얘 갑이 을 소유 토지 200평을 1억에 매수했는 그중 200평이 20평이 병의 소유인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 자, 그럼 동그라미 내용에서 기억 매수인이 선인 때 세 가지다죠.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니은 매수인이 악의인 때는 뭐만 할 수 있죠? 대금 감액 청구만 가능하다. 제척 기간은 선의인 때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인 때는 계약한 날로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문제풀이 가야 들립니다. 다시 갑니다. 요거는 남의 권리를 팔았을 때야 전부 타인의 권리. 이거는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이행기에 전부 이행 불능한 경우, 일부 이행 불능한 경우. 이때는 만약에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도 성립하겠죠, 그죠? 채무불이행도 성립할 때는 선악 따지지 않는 거죠. 이건 무과실일 때는 요게 제공되지만 채무불이행일 때는 악이라도 손배 청구 가능하죠. 이건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는 악의도 해제할 수 있고 선이라면 둘 다 할 수 있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 깎아도 이 형성권입니다. 일부 해제해서 대금 감액 청구권. 악의도 가능해요. 선이라면 대해손 다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거는 남의 권리를 팔았고 이거는 자기 권리를 판 거야. 3, 4, 5. 3을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실무에서 이게 가장 많아요. 여러분 땅 사업할 때 청량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갑이 평당 10만 원씩 해서 이게 1000평인 줄 알고 1억에서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돈 1억 다 줬어요. 어른. 갑은 소유권 등기 넘겨줬습니다. 등기해줬어요. 2월 1일 날. 근데 어리 농사를 짓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1000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량을 해봤어요. 청량하니까 이게 900평밖에 안 되네요. 수량이 얼마 부족하죠? 100평 부족하죠. 그죠? 100평 부족하면 열받잖아. 열받으니까 얘가 100평 부족을 알았더라면, 자, 악이었더라면 1억에 안 샀겠죠. 그죠? 9천만 원에 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선이었으니까 모르고 1억 줬으니까 선이라면 자 9천원 깎자. 대금 감액 청구한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900평 가지고는 나 계약 안 했다 그러면 아예 해제를 다 해버리든지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돼요. 가장 많죠.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은 이런 거죠. 일부 멸실은 이 집에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를 샀는데 나중에 자 이게 이제 1월 1일 날 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창고가 사실은 이게 원시적 불능이어야 돼. 처음부터 12월 29일 날 불이 나고 없었어요. 이 갑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수량분 일부 멸실 이런 경우도 선이었다면 대금 감액 청구 해제 손해배상.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가장 많이 나와요. 다음 장 보세요. 3번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예 나오죠. 갑이 을의 땅 200평을 평당 50만 원 매수해 보고 청량 결과 150평 확인됐다. 50평 부족이죠. 자 밑에 내용 바로 외운다. A 계약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 대해 손해배상 선의인 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동그라미 C 중요한다.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이 없습니다. 자 다시 가죠. 1번에서 전부 타인의 권리는 남의 땅을 전부 팔았어요. 근데 전부 이행이 불가능하면
매수인에게 뭐가 주어진다? 선악불문하고 해제권. 선이라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다음 일부 타인의 권리라면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 선일 때는 해제 손배. 다음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 평수가 부족하다. 이게 정확하게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부족한 거잖아요. 이게 1월 1일부터 불타고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배웠죠. 원시적 전부 불능은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이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 이게 바로 3번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3번 담보 책임. 3번 담보 책임이 대해손, 큰 손에 선의만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 4번 가면 넘겨보세요. 4번은 뭐죠?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그게 밑에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익적 권리를 지우고 제한 물건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하세요. 용익적 권리를 뭐로 바꾸라고?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이게 정확하게는 조문가적으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한번 보세요.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575조. 575조. 요번 토요일 날 기출문제 특강할 때 요거 조문 가지고 바로 할 거예요. 자, 575조 앞에 그 4번이라 한번 적을게. 569조 보세요. 569조 폈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타인의 권리 매매. 자, 보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을 A라고 놓으세요. A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 갑은 그 A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이행기까지라는 거야. 570조 앞에 1번이라. 이게 1번 담보 책임이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적어. 전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1번 570조. 제1항 매도인 갑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 갑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한 경우, 알지 못했던 뭐죠? 선의인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도인 갑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잘못 읽었네요. 전조의 경우가 바로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 이렇게 적으세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 전부 타인의 경우에 매도인 갑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없는 때는 심표 매수인은 앞에 선이 없죠. 선악불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 갑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때 악의인 때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죠. 손해배상은 선의인 때만 청구합니다. 그 제척기간 X하고 그 다음 572조에다가 2번 적어. 2번 일부 타인의 권리입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읽어보면 1항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 A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 갑이 그 일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들은 그 일부분의 비율로 줄어나가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권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제2항 제3항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뭐죠? 악의를 할 수 있죠. 대금 감액만 청구하고 선의라면 대해손 3개 중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척기간 1년 나오죠. 573조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인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574조에다 3번이야.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담보책. 요게 삼각형 3개 그리세요. 삼각형 3개 대해손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 읽으면 전 두조 규정이 바로 572, 573조인데 대해손이야. 대해손 규정은 수량을 딱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1000평 그랬는데 900평밖에 안 돼. 매매 목적은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원시적 일부 변경이고 매수인 을이 그 부족 또는 멸실 알지 못한 때 선의인 때만 준용하니까 선의인 때만 대해손이 있다. 안 날로부터 1년. 자, 575조 이게 4번이야. 제한 물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자, 제한 물건이 뭐죠? 제한 물건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게 제한 물건이야. 근데 조심할 게 여기서 저당권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이 땅을 점유해야 점유를 못해요. 점유를 못하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매수인이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돈을 다 줬습니다. 1억을.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자가 또 한 10년 있더라고요. 그럼 이 땅 10년 동안 사용해 못해요? 못하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알았더라면 돈을 좀 적게 줬을 거 아니야. 선의일 때만. 몰랐을 때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어도 우리 손해보는 게 없단 말이야. 저당권을 빠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한물권에서 저당권이 빠지고 저당권은 5% 내려온단 말이에요. 갑니다. 자, 575조 갑니다. 제1항 매매 목적물이자 제한물권 나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거기다 가리고 저당권 X입니다. 저당권이 아닌 제한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들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선의인 때는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 수 없는 때 하나에서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는 경미한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마지막 5번 576조 저당권 행사입니다. 행사는 경매 실행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저당권이 경매가 실행됐을 때. 그래서 이제 매도인의 담보책이 맨 마지막에 강의를 하는 이유가 물건을 다 알아야 이게 해결이 돼요. 자물건이 뭔지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조금 처음에 외울 때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풀이 가야 이해가 돼요. 이번 토요일을 하면서 또 손가락 가지고 어렵다. 그죠? 3번, 4번. 여기는 대해손, 해손 이렇게 되면 삼각형 2개. 여기는 한 개 있죠. 아기도 이런 뭐죠? 전부 해제, 일부 대금감에 저전가 3개, 출해손 이렇게. 출세라 손해봤으니까 막내야. 가보죠. 이 집에 5억에 샀어요. 5억에. 근데 여기에 사실 저당권이 한 3억 걸려 있습니다. 3억. 우리 5억을 다 줬어요.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어른 뭐 손해보는 거 없죠, 아직까지는. 그죠? 나중에 이 저당 돈 갚으면 돼요. 문제는 나중에 한 2년 후에 변제에게 돈을 안 갚았습니다.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 A가 이 건물에 경매 넣었죠. 경매 경락대금을 납입하면 누가 소유자가 됐죠? 정의 소유자가 되니까 이게 말소 기준이니까 후순위잖아. 소멸나가잖아요. 이럴 염려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알았던 몰랐던 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또는 대신 갚아주면 되겠죠. 경매 못 넣게. 3억 대신 갚아줬다. 출제액 상한 청구권. 이렇게. 악이라도 할 수 있다. 갑니다. 제1항 갑니다. 제1항 576조 1항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동그라미 쳐 뭐뭐 행사야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여기다가 판례가 뭐가 나오냐면 가압류나 가등기 행사도 같이 나옵니다. 가압류나 가등기 행사로 인해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 이런 때에는 선악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매수인 출제는 재산 출연 대신 갚아줬다는 거야. 재산 출연으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는 매도인갑에게 출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갚아준 출제액 상환 청구 또는 제3항 전도항의 경우 매수인들이 손해받은 때는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경매가 실행돼 가지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뭐뭐 한다고?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해제하면 이미 준 돈 5억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원상회복으로. 또 아니면 대신 갚아줬다. 3억을 대신 갚아줬다.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이건 채측기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채측기간이 없는 게 몇 번? 1번, 5번. 큰형하고 막내입니다. 큰형은 제사 지내는 거 없고 막내는 불쌍한 애가 없고 그렇게 하면 돼요. 1번, 5번 채측기간 없고 그 다음에 선의만 할 수 있는 게 몇 번? 3번, 4번. 시험 거의 3번, 4번이야. 이걸 못 외우겠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3번 찍고 오세요. 답도 3번이 많이 나요. 소량구조, 일용여실. 그냥 판례가 이게 제일 많거든요. 이럴 때는 전일수, 대저, 제저. 그리고 자, 악의도 할 수 있는 게 1번이 뭐죠? 전부 해제. 2번이 일부 대금감액 청구권. 5번은 저전가 출해손. 출세라 손해보니까 해손출입니다. 또는 이야 또는 엔드가 아니고 요 두 개는 엔드지만. 이거는 엔드가 다 가능해요. 여기는 오합니다. 자, 그게 이제 애웠다고 치고 조금 쉬었다가 지우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좀 쉬었다가 물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죠.